잔삭하고 레스트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사실 그 잔삭 기능은 그전부터 시마트론에 들어와 있었는데 레스트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레스트밀에 대한 어떤 설명, 잔삭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향상된 사용자 편의적으로 친화적으로 향상된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많이 덥죠, 날씨가. 네. 요즘 5월인데 막 여름 날씨 같고 좀 후덥지근한 그런 날이네, 오늘도. 자, 그러면 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 클린업 관련해서 개선된 내용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전에 이제 잔삭 가공을 하게 되면 그 잔삭 가공에 블로우즈를 사용했을 때 그 블로우즈 공구를 인식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공구 제한에 대한 블로우즈 공구를 사용하는 데 대한 공구 제한을 좀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 가공 경로 중에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 영역 때문에 좀 문제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 가공이 돼야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가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영역을 지정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옵션을 통해서 지정된 영역 안에서 실제 공구가 가공이 필요한 면들을 찾아서 가공해 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구 진입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이 추가가 돼서 좀 더 공구 잔삭 가공을 하는데 공구 진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블로우즈에 대한 공구 사용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전에 방법이 있어요. 소리가 좀 울리는데요. 네. 저희 12시 정도. 원하는데? 상향이 합치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상향이 뒤집어지면 왼쪽으로 갔다.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이게 공간상에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목소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좀 그런 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하면은요. 지금 그 전에 그 블로우즈 공구를 쓰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11 버전에서 그 블로우즈 공구를 사용을 해서 가공했을 때 나오는 그런 툴패스고요. 이거는 12 버전에서 블로우즈 공구를 전 공구를 블로우즈 공구를 썼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전 공구를 블로우즈를 썼을 때 지금 이게 나오는 그 툴패스 형태가 좀 틀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공구를 블로우즈 공구를 쓴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 잔삭 가공할 때는 블로우즈 공구가 아니라 블로우즈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로우즈 공구 다이아메터에 맞는 볼 공구를 사용해서 영역을 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전 공구에서 블로우즈 공구를 가공했을 때 가공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가공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잔삭 데이터를 내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툴패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가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삭이 또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영역을 우리가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툴패스를 자른다든가 뭐 그런 불편함이 좀 번거로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2버전에서는 이제 개선이 돼서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요 이제 형상인데요.
아마 이건 보신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요게 이제 그 블루우주 공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루우주 공구를 해서 가공을 이제 전에 이제 사전에 이제 가공을 중삭이나 뭐 정삭 데이터를 낸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가공이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거를 이제 11 버전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부분에는 지금 블루우주 공구를 이미 다 가공됐는데 불구하고 가공 데이터가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12버전에서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투패스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12버전부터는 이전본과 블루우주를 사용했을 때 잔삭 영역을 구할 경우에 블루우주가 새롭게 인식이 된다. 다 꺼놨는데? 자, 블루우주 공구를 이제 사용했을 때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버전 했던 그런 뭐 영역을 제한한다거나 이 부분을 제외하면 영역을 제외한다거나 뭐 그런 뭐 불필요한 작업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12호제에서는 개선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거 이제 가공할 때는 좀 가공한 시간이 좀 절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공 시간을 줄이는데도 아니면 가공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오퍼레이션 하는 시간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레스트 밀이라는 기능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쓰시는 분이라면 여기 레스트 밀이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건데 그 레스트 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레스트 밀이라고 하는 거는 잔삭 영역을 구하는 거는 뭐 클린업이나 또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툴 가공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레스트 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형태는 가공 그 영역을 구하는 거는 클린업 형태를 가져가지만 실제 가공은 정삭 형태의 가공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공할 때는 지금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 실제 잔삭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 잔삭을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가공이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영역을 구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을 취해서 이제 다시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가공을 영역을 구할 때 구한다 할지라도 지금 블루우주 공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영역을 우리가 찾아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영역을 크게 잡아서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 실제 이제 불필요한 가공이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 불필요한 가공을 하게 되면 또 가공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영역을 잡기 때문에 또 오퍼레이션 하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요 레스트 밀이 추가됨으로써 이것도 좀 가공 데이터를 내는데 좀 효과적으로 낼 수 있고, 내가 불필요한 부분에 가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가공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어떤 내가 영역을 줘서 가공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그 전에 이런 부분을 가공하려면 볼공구가 볼공구로 취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공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전에 이제 저희가 블루우주 공구를 사용을 하고 잔삭을 구할 때 사전 그 잔삭용을 구하기 위해서 블루우주 공구를 채택을 하게 되면 그 블루우주 공구가 볼 공구로 인식이 돼서 이 부분이 가공이 됐다고 시스템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역이 이제 영역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공이 좀 더 용이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블루우주 공구를 잔삭 영역을 구할 때 블루우주 공구를 인식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요 옆에 있는 요 그림처럼 지금 요 블루우주를 공구했을 때 지금 요 부분이 가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그 정확한 영역을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뭐 영역을 또 잡아서 가공한다든가 아니면 영역을 잡을 때 그 영역을 내가 정확한 위치 잡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한다든가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영역을 잡았다 하더라도 크게 잡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손해볼 수가 있는데 이 볼로우즈 공구를 인식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레스트 밀로 가공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클린업으로 가공했을 때는 이게 이제 11 버전에서 가공했을 때 어떤 그 잔삭 영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그 12 버전에서 이제 계산된 장삭 가공인데요. 실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로우즈 공구를 할지라도 이 부분을 볼 공구로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이 가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역까지 다 찾아내서 레스트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다 찾아내서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그런 가공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 가공하는 방식도 스파이럴로 가공이 되기 때문에 뜨지 않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뜨지 않기 때문에 이런 뜨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공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가공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클린업 컨트롤 올리라는 요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을 했냐 하면 지금 잔삭 가공을 했을 때 지금 블로우즈를 가공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공 데이터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클린업 컨트롤 올리라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영역을 찾는 겁니다. 잔삭 영역을 이렇게 찾아놓고 내가 필요한 영역에다가 실제 여기 있는 그 서비스 밀링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가공을 하시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보통 클럽에 있는 요 메뉴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디폴트로 이렇게 딱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는 저희가 좀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초기 설정이라고 아시죠? 초기 설정에 보면은 그 제너럴에 보면은요 제너럴 NC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클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린업에 크리에이트 컨트롤 올리 옵션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메뉴를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 가공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가공한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중삭이나 정삭을 가공했을 때 그 전공구를 인식해서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잔삭할 때는 좀 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실제 이렇게 영역을 잡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가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레스트밀이라는 게 클린업하고 요 두 개의 기능과 정삭의 기능이 합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레스트밀은 볼로우즈를 인식하면서 가공을 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요게 바로 그 내용이고요. 지금 프리퍼런스에 가면 여기 제너럴 NC 보면 여기 옵션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옵션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옵션이 선택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그 메뉴가 있습니다. 클린업 컨트롤 올리라는 그런 메뉴가 없는데 이게 체크가 되면 이게 클린업 컨트롤 올리라는 그 메뉴가 생성이 돼서 실제 그 잔삭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잔삭 영역을 구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바운드를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가공을 해야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 클린업 컨트롤 올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클린업 컨트롤 올리라는 그 기능을 위해서
잔상 영역을 구하시잖아요. 그럼 정사 공정에 있는 휘니시 밀바의 리미트 앵글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실제 레스팀이라고 똑같은 그런 가공 툴패스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잔상 가공을 하시다가 잔상 영역 블로우즈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잔상 영역이 어떤 문제가 된다. 아니면은 뭐 블로우즈 공부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좀 더 용이하게 잔삭 데이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마 요건 11버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Narrow and Wide Strip Connection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전공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공구에 대한 영역이 쭉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실제 지금 요런 툴패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요런 툴패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코너에 있는 살 부분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니까 가공이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이제 가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그러한 부분까지 가공을 하다 보면 가공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능률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여기 보면은 Keep Strip Narrow라는 걸 사용하시면 지금 이 형태로 가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실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보시게 되면 지금 11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개선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 이 공구는 실제 공구는 블루우즈 20파이 R2를 썼고요. 그 다음에 볼공구 25파이짜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25파이짜리를 썼을 때 실제 25파이에서 나오는 그런 툴패스가 전체 이게 다 나오죠.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걸 갖다 대보면 툴패스를 한번 대볼까요? 지금 실제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공구 영역이 구해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실제 가공하는 부위보다 좀 넓게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가공을 하고 싶다. 뭐 가공 시간을 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보다 실제 닿는 부분 기준으로 해서 툴패스를 구하는 게 실제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거는 영역에 의해서 구해지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가공 닿는 부분 기준으로 나오는 그런 툴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닿는 부분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툴패스가 여기서 지금 지금 시작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가공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가공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 시간을 실제 필요한 부분만을 가공을 한다거나 가공 시간을 주로 이제 잔삭의 가공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옵션을 주시게 되면 이런 툴패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물론 이런 뭐 시간보다는 좀 퀄리티를 좀 높여야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빼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퀄리티냐 시간이냐의 어떤 그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내가 퀄리티를 더 중시하겠다라고 하면은 와이드 앤 네로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좀 시간에 좀 빨리 가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킵 스트립을 하시는 게 옵션을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요거는 이제 가공할 때 지금 요거는 이제 레이어 가공을 했잖아요. 만약에 본 컨트롤 가공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립 요 형상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공이 되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아까 킵 스트립을 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실제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은 뭐 전부 다 가공이 돼야 되겠지만 실제 닿는 부분은 여기다라고 하면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겠죠. 툴패스가. 그래서 이런 형태의 툴패스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툴패스의 형태는 좀 더 실질적인 가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가공을 하다 보면 좀 더 가공 시간에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내가 어떤 걸 더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옵션을 이렇게 가려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워터펠 경로인데요. 워터펠 경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에는 이렇게 시작이 이 코너를 따라서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코너를 타고 넘어가면서 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사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나를 살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날이 살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뭐 이제 발이가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 날끝 부분을 좀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워터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수직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가공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를 살리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돼서 스페이스를 G코드를 구하게 될 수 있게끔 이제 됐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딱 바운드리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좀 요 끝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걸 연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연장하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끝부분에 대해서 뭐 날은 살릴 수는 있는데 어떤 면 퀄리티가 조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툴을 좀 연장을 시켜서 진입을 하게 되면 좀 더 이런 끝부분에서 날도 살리고 좀 더 품질도 높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됐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엔트리 앤 엔드 포인트에 보게 되면 어프로치하고 리트랙트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프로치하고 리트랙트 익스텐션을 옵션을 주시게 되면 이게 지금 5mm를 줬는데요. 요 거리만큼 늘어나서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도 살리고 품질 퀄리티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용하시면 나중에 이제 가공하실 때도 많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모서리 각 살린 것 살릴 때.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입하는 포인트들이 각각 이제 위치가 다른 위치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게 큰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런 부분들도 같은 위치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시간이 그만큼 가공할 때 피치 이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된다라다 보면은 그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진입하는 위치가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런 진입하는 위치를 하나로 모아서 그곳에 진입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제 진입 진출 포인트를 주게 되면 이런 진입 진출 포인트에 의해서 같은 위치에서 바로 이동을 하게 된다 보니까 이렇게 피치 이동할 때 어떤 시간 시간들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진입 진출 위치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추가가 됐고요. 뭐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뭐 좀 빨리는 했는데 좀 설명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밑에 보면 지금 휴대폰으로 보시나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PC로 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밑에 보면은 채팅창이 있거든요. 그 채팅창에서, 사용자 질문 주시면 제가 보고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나요? 예. 아마 지금 요 기능들은 12버전이 출시된 지가 꽤 됐는데요. 한 작년에, 제 생각엔 겨울쯤인가 아마 출시된 것 같은데, 가을쯤인가 출시된 것 같은데요. 그때 좀 한참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생소하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처음 시마트론을 또 접하신 분들은 또 이런 옵션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실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11버전에서 뭐가 업그레이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뭐 여기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떤 해결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뭐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굳이 뭐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질문이 없으시면 뭐 다음에 저희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미리 공지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저희가 뭘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쓰시다 보면 이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웨비나라든가 이런 걸 공지를 하고 사전에 이제 알려드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항상 시간 글쎄요, 그런 지금 리포트를 했는데 항상 시간 개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11버전에서 12버전으로 넘어오면서 황삭을 개선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본사에서도 뭐 개선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글쎄 언제 개선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다음 버전이나 돼야 한번 좀 개선이 돼서 나올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아마 본사에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분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개선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패치가 언제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패치가 뭐 언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패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제 이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능이 추가된다거나 뭐 기능이 개선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요. 개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버그 코렉션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지금 현재 버전을 막 쓰시고 있으시다 보면 뭐 기능 개선이라는 것보다는 버그를 통해서 그래서 개선이 잘못된다거나 아니면은 오작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면을 만드는데 면이 잘 안 만들어진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본사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급한 거 우선순위로 아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버그가 코렉션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본사 측에서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 이제 패치가 나오는데요. 그 패치는 전 언제 나올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뭐 거기서 공지를 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버그라는 건데요. 버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리포트를 하고요. 사실 뭐 제가 이걸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빨리 해서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뭐 컨트롤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그건 저희는 버그를 리포트를 하고 본사에서 어떤 그 버그에 대해서 이런 버그가 있으니까 코렉션 해야겠다라고 하면 버전이 돼서 나오니까요. 그거는 뭐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뭐 그 SP 버전 4에서 문제가 있다면 SP4, 5, 뭐 SP3 뭐 이런 식에서 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SP4가 아닌가요? SP4가 아닌데 P4 아닌가요? P4? SP2, P4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네. 네. 또 다른, 네. 또 질문 또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자꾸, 이게 좀, 뭐, 질문이 없으신데 자꾸 제가 뭐,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요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패치, 지금 SP3 나왔고, 얼마 전에 SP4 해가지고 저 보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지금 작년 12월, 부터 SP1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나오는데, 지금 한, 버전이 한 5번 바뀐 것 같아요. 6번인가 5번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매트리얼 부분에 대해서 탭을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이건 개선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SP에서, SP1에서 SP2 넘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버전이 좀, 약간의 개선이 돼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밖에 이게 패치가 넘어가는 것들은 주로 이제 버그 커렉션에서 넘어가는데, 거기 한 6번 정도, 5번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지금 보시면 12월부터 3월, 5월인데, 지금 한 5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언제 나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나오는 날짜를 본다라고 하면, 6월달쯤에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지보수 고객한테는 아까도 그 템플릿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유지보수된 고객한테는 저희가 이런 라이브러리 구축이라든가 가공 조건, 이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 구축 지원이라든가 가공 조건, 이게 바로 템플릿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템플릿을 해드린다라는 거고요. 이제 NC 컨설팅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비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가공 템플릿 작업이라든가 라이브러리, 모델링, 이건 실제 저희가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 유저 사이트 가서 유저 사이트에서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실제 해주는 컨설팅이고요. 이거는 실제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 어떤 이러한 공구 라이브러리라든가 홀더, 재질, 가공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정보를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